사람이 실수라는, 결국은 사람이 실수가 뭐죠? 단점이라는 뜻이죠. 단점. 자기의 취약한 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만 있다면, 일단은 고치는 건 고사하고 알기라도 한다면, 대부분 몰라요. 자기가 뭐가 단점인지 뭐가 문제점인지 알기라도 한다면 고치지. 요즘 내가 내 단점을 많이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정관이 왔으니까. 정관이 왔으니까. 단상에도 근데 그런 거만 쓰잖아. 성공 막 이런 거 막 잘못된 걸 막 고쳐라 막 이러고 막 내가 이게 내게 사고 방식이 나서 바뀌는 거. 누구나 실수를 하죠. 누구나 실수하죠. 누구나 실수하는데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 하더라도 얼마나 잘 고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요. 길씨는 어떻게 하죠? 가급적 적은 실수를 하죠. 길씨는. 흉씨는 수많은 실수를 하죠. 귀신은 원래부터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들은 뭐부터 하죠? 제일 먼저 상황 파악. 상황 파악.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간과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게 길신이에요. 흉신은 분위기를 바꾸기, 상황을 파악을 해요. 왜 분위기를 파악을 해요? 누구 꼬시러 가? 아 진짜 그래. 분위기 파악하고 자빠졌어. 상황 파악하라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해.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따져. 일단 해결을 시도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귀신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 귀신들 이해되지? 여기 있는 귀신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흉신들은 이게 뭐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나 생각을 할 거고. 아, 귀신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이해되지? 그리고 시간 대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미리 다 계산을 해. 이걸 효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다 효율이야. 이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상황과 효율을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결국은 귀신들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나에게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왜 난 자꾸 나에게 향하지 않고 서로가 좋게만 생각을 하냐. 흉신은 분위기 파악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 좋아서 분위기 파악이지 그냥 보는 것 뿐이야. 문제가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귀신이 상황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원인은 무엇이며 선후는 어떻게 되며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다 봐. 귀신들은
흉신들은 멍청하게 벽이 떨어졌는데 끝이야. 귀신들은 벽이 떨어졌어. 벽이 왜 떨어졌으며 어디가 귀신들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흉신은 여기만 쳐다보거든. 귀신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저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다 쳐다봐. 요거 하나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뭐 시간이고 비용이고 나발이고 안 따지고 무조건 해결부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흉신이 얼마나 재화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흉신이 더 귀신 쪽에 가깝기는 해요. 얼마나 재화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평광격 같으면은 얼마나 식신이 왕하냐, 편인격 같으면 얼마나 편재가 왕하냐, 상강격 같으면 얼마나 정인이 왕하냐에 따라서 더 가까워지는데, 다른 건 가까워지지 않고 뭐만 가까워지느냐 하면은 시간과 비용 측면, 이거만 가까워져요. 다른 것도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좀 더 시간과 비용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그러면 이 흉신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와 실수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흉신들은 타고나기를 실수를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실수를 하라고. 근데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흉신은 못 알아들어. 상황 파악을 하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게 흉신이에요. 가령 AS 기사 같은 데 와도 흉신들은 내가 고칠 거 있어도 달라는 거 하나만 고치고 보내. 귀신은 안 그래. 아저씨 오신 길에 이것도 좀 봐달라고. 그게 귀신이에요. 항상 1+1을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1타 2피를 노리는 거예요. 두 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귀신이라니까. 이 흉신들은 뭐 내 말을 들으면 나는 필요 없는 양인격, 흉신. 못 알아듣게 되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 정말 알아들었을까? 네. 알아는 듣겠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안 와닿아서 그렇지. 현우, 정광격, 쟤도 비급이 하도 많이. 최원이구나. 새로 오신 십신, 상관. 그래서 흉신들이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죠. 흉신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변의 문제점을 같이 떠안으려고 하는 문제점이에요. 나를 가장 우선시해야 돼. 나를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나를 가장 우선시하라는 게 이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일단은 모든 이익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뭐냐면 귀신과 흉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귀신이라고 무조건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귀신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선순위를 나한테 둬. 분배를 하는 걸 공평하게 귀신도 얼마나 공평하게 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나한테 두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우선순위를 남한테 돌리는데 흉신은 우선순위를 자꾸 남을 먼저 둬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흉신은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어. 자기한테 우선순위를 자기한테 안 두니까.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흉신은 뭐라 그래? 길신은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중요하니까. 흉신은 상대방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더 중요한, 당연한 거 아니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민폐 안 끼쳐야 되니까. 그게 나한테는 손해라니까. 흉식이 나 먼저 생각하면 개욕 먹어. 그거는 눈에 띄게 해서 그래. 그렇죠. 눈에 띄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앞사람이 귀신처럼.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손 떨리지. 눈치 보이지. 그 남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 몰라. 남들 몰라. 얘는 이렇게 흉신월이 길신이 왕하게 있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에요. 우선순위를 남한테 둬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우선순위를 두고 싶거든. 근데 흉신이니까 계속 그게 걸리는 거야. 남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들은 그렇게 영악하지 않아. 대신 길신이 상생이 잘 되는 애는 알아차리겠지. 길신이 정관격에 정인이 있다라든지, 정인격에 정관이 있다라든지, 이거는 길신 덩어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이 우선순위, 이런 흉신 같은 애가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가려는 애를 바로 포착을 하겠지. 헛못돼. 근데 흉식도 알아요. 흉식도 제 지위 먼저 생각한다고. 근데 그 손가락질이 싫은 거야. 그런 말이 들리잖아요. 흉식은 들리잖아. 근데 귀신은 그거에 대해서 귀를 막았더라고요. 귀신은 짙은 말도 신경 안 쓰지. 그러니까 걔는 그 귀를 막은 거 보면 그 귀가 뚫려 있는 거죠. 그 차이는 큰 차이예요. 작은 차이 아니에요. 실수라니까. 왜 사람 자꾸 남을 먼저 생각을 해. 귀가 틀려. 그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선순위, 사람이라는 것은 흉신이 왜 내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순위가 맞는데 왜 자꾸 양보하냐고. 내 순위 맞거든?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양보하고 자빠졌냐고. 그 실수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걸 왜 양보했을까 맨날 후회를 해.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들어오면 또 양보를 해. 그거 하나하나 쌓여 나가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나비 효과가 괜히 나비 효과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쟤는 원래 양보하는 애라는 인식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제외돼버리는 거예요. 오, 그건 큰 건데. 사람의 행동 하나, 인식 하나가 쌓여서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커. 그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별로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나의 실적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조직 사회에서는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사회생활에서 뭐 있으면 상관없어. 그거는 이런 게 실수인 거예요. 뭐 별게 실수인 줄 알아요? 양인격 네. 이해되죠? 네. 양보할래 안 할래? 어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이익 집단 속에서 첨예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저희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있으니까 억울한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한 번은 양보했다가 한 번은 가져올 때마다 욕 뒤지게 먹으니까 성질나지. 다음에 성질나서 또 양보하지. 양보하고 나서 또 성질나니까 다음에 또 가져오지. 욕 먹으니까 또 성질내. 맨날 반복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너도 마찬가지야.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부자들이 작은 거 하나에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 그런 거예요. 큰 거야. 작은 거 아니에요.
반성 많이. 나 요즘 반성 많이 한다니까. 나 부자 되려고. 욕을 트레이로 먹겠고 이제. 뒤지게 먹지. 내가 욕을 안 먹는 방법 있어야지. 그 정도로 영악해요? 정관 그거 하나 왔다고? 욕을 안 먹는 방법, 그러니까 거기서 욕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긍긍목이냐 수국하냐. 긍긍목은 욕을 안 먹고 하는 방법을 알아. 수국화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게 수국화예요. 긍긍목이라는 것은 상대의 표정과 상대에 대한 반응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고, 수국화는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냥 덥석 물어가는 게 수국화. 그 사람 표정이 따갑고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긍긍목이 하는 이야기예요. 숙하는데? 수국화는 안 느껴. 손발 안 하고 그러면? 안 오그라들어. 수국화 할 수 있어. 긍긍목이 느끼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은 못 느끼면 부드럽지가 않잖아. 나 아무렇지도 않던데? 내가 욕을 먹고 있어? 욕 먹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욕을 그렇게 먹고 있지 않는 거야. 욕을 정말로 먹는 사람은 욕 먹다고 생각 안 해. 그 정도는 누구나 먹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욕에 예민한 사람은 욕을 안 먹을 짓을 하기 때문에 욕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꼴통 같은 상사, 꼴통 같은 친구, 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 네가 잘못됐다 그러지. 말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그 인지를 못하거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뭐예요? 알고는 있으라고. 자동적으로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네. 그 사람이 진짜 손해보지 않을까 네. 해결해줘야지. 그렇지. 문제는 본인이 수국하라는 거. 문제는 수국하라는 거. 긍긍목들은 양보를 해도 그렇게 막 이권과 크게 개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수국화들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양보를 해요. 왜냐하면 수국화라는 것은 권한에 대한 그 경계가 분명한 거거든. 긍긍목은 내 우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그냥 약간 순서가 뒤바뀌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수국화는 이거는 위기짓을 깨는 거예요.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양보를 해버린다고. 내선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이양을 해버린다라든지. 그래서 수국화 흉신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들어올 수익금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양보를 해버려. 아니 내가 그 다음 받지 뭐 당신 먼저 받아. 걔가 받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 같아. 수국의 중심들 같은 아니 저걸 왜 양보를 해?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사람은 그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젖어들어 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습관을 버리고 그것만 고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거든. 그것만 고치면 자기 매출이 최소 30% 40% 오를 수가 있거든. 그것만 고치면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고치니까 계속 찻밖에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친다. 눈 붙이지 마. 그분이 붙일 수 있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려줘? 가르쳐줘요.
아니 원인은 알았으면 본인이 알아서 고쳐야지. 본인은 원인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냥 그게 그냥 나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했지. 선생님이 단상에 그렇게 해줬어요. 너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네가 당신이 그거 고칠 수 없다. 알아도 절대 못 고치지. 고친다. 절대 못 고치지. 고친 인간을 본 적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그대로 해봐라. 그럼 그렇지. 너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냐? 선생님 생각하잖아요. 그거 그렇지. 성공하려면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 가장 보기 싫은, 가장 듣기 싫은 거 이것만 하면 성공해요. 성공할 수 있어. 멋진 건 다 알고 계시면 선생님 못했잖아요. 그렇지. 나도 다 알면서 나 못하잖아. 다 그런 거. 먼저 하고 있어요. 글만 멋있게 쓰지. 하기 싫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멋진지. 한계치를 한번 체험하고 있는 거. 하기 싫은 거를 하면 안 되고 극도로 하기 싫은 거. 네. 하기 싫은 거는 누구나 하고 살아요. 식상스러운 거 막 이런 거 엄청 해요. 하기 싫은 거는 누구나 하고 사는데 극단적으로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내 가치관과 내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살아야 사람은 팔자를 바꿀 수가 있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왼손은 쓰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사람 보고 치타만큼 빨리 달리는 소리하고 똑같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 같아. 상황 파악도 상당히 커요. 상황 파악도. 귀신들은 일단은 상황을 모든 걸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항상 들어가. 왜 그런 우선순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우선순위가 들어가요. 내 우선순위라는 게 선생님 내 거 아까 말한 시간, 비용 그게 호의일치해서 무슨 따지게 되나요? 그거는 나중에 해결을 할 때 따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냥 나에 대한 유불리,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면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어. 흉신들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해결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무실인데 사무실에 뭔가 이렇게 뭐가 부서졌다. 그럼 흉신들은 저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이것만 생각을 해. 귀신들은 고장났네? 저걸 누가 했지? 저거 나한테 문제가 발생하려나? 저걸 얻어서까지 해야만 나한테 책임 소재가 안 돌아올 것까지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 그게 귀신이에요. 흉신은 따라가지도 못해. 귀신이라는 건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잠상에도 썼잖아. 니 탓하라. 모든 문제 발생의 중심은 당신이다. 니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라. 그 귀신의 덕목을 써놓은 거거든. 귀신들은 그렇게 사고한다니까. 그리고 굳이 내가 저거를 관여해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외면하고 모른 척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불편해. 흉신은 내가 저거를 건드려서 오해를 사더라도 그냥 지가 해. 안 해야 되겠지. 근데 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 괜히 지가 해가지고 지 돈으로 내 마음이 메꾸고. 불편해서. 아니 알겠어. 괜히 지 돈, 내 나이 불편해서 하는 거야. 지 돈으로 메꾸고 쓸데없이 그 왜 했냐 소리 듣고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일상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은 그러한 비슷한 모든 일들에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귀신의 상생이 더해지면 더욱더 지독해지고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길흉만 나눠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귀신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흉신은 맨날 일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나마 흉신한테 뭔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위로가 아니라 그나마 개선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서지 마라 정도. 나서지 마라 정도. 근데 흉신은 또 멍청해가지고 나서지 말라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한다. 니한테 유리하지 않는 글을 나서지 말라고. 흉신은 무조건 나서야 되는 인간인데 시도 때도 없이 나서야 되는 게 흉신인데 안 나서면은 누가 일감을 주냐고. 손가락 빨아야지. 그러니까 이래서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다니까 흉신들은. 나서지 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랬어. 흉신은 나가지 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귀신은 나가지 마 그러면은 얘가 뭐 이렇게 무슨 꿍꿍이라 그래서 나가지 마 그러나 그러면 기웃기웃거린다니까. 그 세월호에서도 나가지 마 그래도 기웃기웃거려 살아남은 애들은 귀신 태양자들이야. 지금 그 생각했거든. 딱 그 생각했어. 표시에서 위에 상관 말을 관의 말을 진짜 잘 듣죠. 흉신 말은 딱 들으면 들어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흉신은 또 뭐냐면은 무조건 지 혼자 살려고 해요. 무조건. 비용도 지가 되고 해결도 지가 하고 문제거리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제발 다른 사람 도움 좀 받아. 제발. 빌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도움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넘겨버려. 흉신은 내가 조금 벅차더라도 내 혼자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힘들어도 그냥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쉬워 보여도 내가 다 해버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내한테 부여된 시간도 까먹고 비용도 다 까먹는 거야. 내가 지금 기용법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기용법이잖아 이거. 반성도 좀 하라고. 귀신들은 이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하면 돼? 더더욱 그딴 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잘 사는 방법이구나라고 터득하면 되는 거야. 야, 개헌법이라 그래야지 내가 꼴기가 유튜브에. 니 자리 니가 해줬다. 제목 좋다. 난 네가 어제 저녁에 한 실수를 알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적이 쟤는 인간적이야, 착해, 알아서 잘해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흉신들이 결국은 자기 운을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시간 비용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가장 단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흉신은 그냥 해.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계속 시행착오 연속이에요. 재화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비로소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 단점을 보완을 하는 거. 양인격이 이 양반은 평관이 있기는 하네. 양인격의 재화는 평관으로 하는 거니까 일지평관. 근데 이제 평관이 뒤지기 약해. 평관이 정관이 있네. 오, 이 팔자는 무지하게 억울한 팔자예요. 나를 재화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 평관도 있고 정관도 있고. 재생과는 참 부실하긴 한데 재화가 된 팔자는 그때 이 정도 같으면 더구나 정관으로 재화됐다는 이야기는 길신 따라하기를 했다는 이야기야. 자기도 했다는 이야기고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체질 개선을 무지하게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욕만 먹은 거죠. 근데 수국가들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 금극목들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욕먹는 건 안 두려운데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막 이런 거는 되게 그거는 싫어해서 양인격이라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부터 안 보고 싶고 막 그게 그 흉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흉신들이 쓸데없는 가오 잡고 자존심 타령하고 내가 그딴 사람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게 다 쓰잘데없는 짓이죠. 그게 실수지. 여자 양인격과 남자 양인격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 똑같아. 차이가 있다면 여자 양인격은 둘 중에 하나지. 남자를 책임지든지 남자를 갖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똑같은 이야기니까. 남자를 발톱에 때처럼 말든지 아니면 남자를 책임을 지든지. 근데 남자 책임 잘 안 져. 갖다 버리지. 처음에 책임을 조금 지다가 그냥 싹수가 놀았다 싶어가지고 갖다 버려. 대체 사람 취급 안 해. 그 때만큼 생각하려고 하죠. 그 차이밖에 없겠지.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 애인격들 같은 경우도 무책임해. 가정에 무책임하고 부실한 게 남자 애인격이에요. 남자 애인격 같은 경우 가정에 충실하려면은 무조건 재생살 관생인까지 돼요. 한 가지만 돼도 가정에 부실해요. 야인격들. 왜냐하면은 야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쟁제도 하지, 인성설도 하고, 가정은 재예요. 가정은 재. 재성이 가정이야. 야인격이니까 쟁제를 제일 먼저 하죠. 가정이 운전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성도 설을 해. 인성이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인데 가정도 깨고 부모의 역할도 부실하게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야인격들은 가장 좋은 게, 야인격은 누구 만나면 제일 좋으냐면 제 자신이랑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야인격의 짝은 제 자신 이야기. 반대잖아. 야인격 짝은 제 자신은. 그러면 천상궁합이야. 건대기. 와이프 양인격. 야인격. 발톱을 떼야. 궁합 잘 맞잖아. 나는 야인격, 걔는 제 자신이야. 캠이잖아, 캠. 이게 이제 흉신과 귀신 측면에서 본 실수입니다. 실수. 귀신은 실수 잘 안 해. 귀신은 실수 잘 안 하고 대부분 실수는 흉신이 하죠. 뭐가 실수하죠? 쟁제가 하는 실수가 있죠. 병관이 하는 실수가 있죠. 제극인이 하는 실수가 있죠. 또 뭐 있나? 도식이 하는 실수가 있죠. 귀신을 극하면 실수구나.
편관을 극하는 실수가 있죠. 비견극. 비견을 극하는 실수. 총 5개. 쟁제의 실수는 망각이에요. 망각.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소거시켜버리는 게 쟁제예요. 쓴소리는 무시하고 단소리만 듣는 게 쟁제예요. 쟁제는 자꾸 망각해요.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기억을 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쟁제는 가다가 지뢰 밟아가 오른쪽 다리 잃어놓고 또 밟아가 왼쪽 다리까지. 그래서 쟁제라는 것은 학습이 잘 안 돼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망각 때문이에요. 망각.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한 거 있죠. 자기 자신은. 비교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 너무 관대한 거. 죄라는 것은 사회인데, 이제 이 사회가 제시하는 규율이나 질서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좋게 말하면 즐겁고 행복한 거지.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쟁제들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리 큰 일을 저질러도 그 다음날 지나면은 그냥 잊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그러니까 자기 최면의 대가예요. 망각의 대가라니까. 사람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고통스러워야 돼요. 똑같은 실수 되풀이 안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마어마한 고통이 필요해요. 너도 쟁제잖아. 너도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고통을 오래 안고 있지를 못해. 의사가 쟁제된 의사는 골치 아파. 사람 환자 한 번 죽여놓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환자를 죽여놓고 나를 괜찮아. 한 명밖에 안 죽였어. 다음엔 안 죽이기. 아 진짜 그렇다니까. 농담 아니라니까. 쟁제는 그런 거야. 쟁제가 그까짓 거 뭐. 그까짓 거 뭐 의사가 사람 죽일 수도 있지. 늘 항상 그런 거. 해보면 내가 그러지 않는다. 점쟁이 틀릴 수도 있지. 제왕자는 그런 거 용납 못해요. 제왕자는 점쟁이는 사람이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왕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재생관하잖아. 내가 사회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과 버팀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왕자들은. 제왕자들이 자기 분야의 자기 실력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유도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쟁제가 된 인간들은 좀 자기를 좀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혹독하게 다루고, 전보다가 손님이 좀 안 맞다 그러면은 네가 모르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좀 반성 좀 하라고. 요즘 내가 반성 많이 해. 손님이 뭐라 그러면은 내가 좀 예전에 놀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손님도 있지만 그 무죄도 약간 이 망각에 무죄 같은 경우는 좀 틀리는 게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건가? 아니야. 이게 무죄는 그게 아니라 뭐 무죄는 그냥 하나의 목표의식만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레벨이 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죄는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무죄는 반대로 실수를 전혀 안 해. 근데 무죄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거만 실수를 안 하지 다른 건 다 개판 엉망진창. 그래서 무죄는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완벽한데 다른 거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거는 실수의 정도가 아니라 1초 전에 한 짓을 잘못된 짓을 또 하고 자빠져. 무죄라는 것은 한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실수의 문제하고는 달라.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점만 중요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커뮤니티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환경하고는 전혀 담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죄하고 이야기하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부인이나 무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죄 보고 그래. 저 멍청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기술은 좋은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력있어. 저 병신 같은 게 밥 숟가락에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놈이 어떻게 저렇게 수학은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무죄는 완전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한 가지만 특화돼 있는. 그러니까 무죄한테 실수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죄는 실수를 용납을 안 해. 무죄인데 징계까지 되겠습니다. 무죄인데 징계 비겁이 와가지고 징계 개념 안 들어. 무죄니까 징계가 안 되지. 아예. 여기 말하는 거는 임면에서 제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징계로 가야 되는 거죠. 무죄가 죄가 들어오면은 얘가 비겁이 많으면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징계 개념은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무죄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에 의연한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뭘 못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그거는 쟁제가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돼? 회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쓴소리도 좀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조건 용서하고 쓴소리는 절대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이 사람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관대하게 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 이게 쟁제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죠. 경과는 순서를 안 지키는 문제. 쉽게 말해 두서가 없는 거고, 두서가 없는 거. 관이라는 건 질서예요. 순서라고. 관이라는 것은 1등부터 10등까지 순번을 매긴 게 관이에요. 이 일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칙이잖아, 관이라는 것은. 경건했다라는 이야기는 규칙을 안 지켰다라는 이야기고 순서를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자꾸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이 절차를. 그건 뭐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엉키죠. 뭐 집 같은 거 살 때 먼저 계약금을 이렇게 충분히 집을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냥 덜컥 사버리는 거예요. 경관들이 그렇게 해요. 그냥 저 사람 인상 좋으네 그러면서 그냥 덜컥 사버리는 거예요. 순서를 뭐 성질이 급한 거는 아니야. 우리가 그 성질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정도 뛰어넘어가면 어때?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쟁제하고는 달라. 쟁제는 무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따진 걸 이야기해. 나중에 다 따져. 쟁제는 안 따지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도 못 따져. 그러니까 쟁제는 영원히 모르는 거야. 그걸 갖다가 무시를 했으니까 그 사람 말 안 들었으니까. 경관이라는 건 안 그래요. 나중에 따져가지고 보니까 하자 생겼네. 그럼 그 하자를 알았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해. 경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은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관이 하자만 있는 가서 그런 게 아니야. 하자를 안 쳐다봤으니까 자꾸 하자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쟁제들은요, 하자 있는 걸 쟁제도 하자 있는 걸 잘 가져가거든. 가져가는데 하자 있는 줄 몰라. 물건도 어디 간에 뒤틀린 거, 눈알 빠진 거 가져가는데 원래 눈알 하나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다니까. 내가 공인인증서를 원래 공인인증서 매년 연장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걸 모르고 10년 넘게 계속 해지하고 계속 새로 발급받았다니까. 새로 발급받으니까 은행은 등록을 다 해야 돼. 그 짓을 10년 동안 해왔다니까. 오래 알았어. 오래 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를 연장만 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 오래 알았어요 내가. 그게 쟁제라니까.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진짜 이렇게 나만은 그래도 정말로 많이 한다라고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나보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 별로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멍청한 짓을 10년을 넘게 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갱신만 하면은 그 공인인증서 할 때만 되면 은행을 한 네 군데를 등록을 해야 돼. 얼마나 짜증나는지. 여기 지금 나 말고 또 모르는 사람 있었던 거 아니야? 나만 바보야? 그 정도는 안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걸 갱신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게 쟁제예요. 애초부터 눈알이 삐꾸야. 그래서 경관은 제발 순서 무시하지 마라. 나중에 확인하려고 들지 말게. 경관은 나중에 확인해요. 항상. 시간 지나서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미리 경관은 너무 미리 확인하든지 너무 늦게 확인하든지 이런 거예요. 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확인하거나 하자가 발생하고 한참 있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가 나는 거예요. 타이밍 더럽게 못 맞추는 거예요. 그 하자를 알아볼 때가 인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금방 알아봐. 그냥 결과 쉽게 하면은 집도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걸 알아본다라든지 서류를 굳이 떼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순서만 밟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를 상관정관들은 계속 그런 하자를 만든다니까. 그런 데서 돈에 손해가 나고 위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단계를 왜 밟아야지? 지가 뭔데 왜 바로 과장한테 가냐고. 지가 먼저 가고 왜 부장한테 가냐고. 왜 순서를 자꾸 바꾸냐고. 지가 뭔데. 그것도 실수인 거예요. 지 남편하고 상의할 일을 왜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져. 순서가 바뀌었죠. 지 남편하고 해결해야 될 일을 왜 애 붙잡고 하소연하고 자빠졌냐고. 그 순서 바뀌기 상관경만이 하는 짓이에요. 순서를 모르는 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모르면 쟁제는 나중에도 모르니까 억울한지도 몰라. 나 10년 만에 알았잖아. 경과는 나중에 아니까 억울해 죽는 거야. 근데 그 짓을 또 한다니까. 욕 뒤집겨도 먹어. 지금 생각이 억울하네. 그 공인정서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나는 컴퓨터는 자신 있는 사람. 이게 경관인데 이게 경관. 제극이는 얘는 뒤엎는 거예요. 뒤엎다. 개선을 위해 효율성이 없음. 제극이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보다 더 좋게 하려고, 지금부터 좋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방법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제극이에요. 이걸 갖다 이게 번복한다 그러죠. 번복한다.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비용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극이는 중간에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엎을 수 있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다음 거를 생각을 해서 효율을 따져야 되고 비용을 따져야 되는데 효율이나 비용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극이는 결과주의예요. 결과만 내가 만족하는 결과만 들이대면은 시간과 비용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제극입니다. 그래서 완성 직전에도 엎어. 도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자기 깨는 거하고 똑같아. 다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야. 이게 제극. 너도 제극인이야. 전형적인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제왕 인왕하잖아. 제극인이거든. 이창훈가. 제극인은 그래서 제극인들은 제극인들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 맡겨놓고 만약에 장판 도배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들잖아. 다 뜯어.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는 거 신경 안 써. 마음에 안 들면 다 뜯어버리고. 완벽주의 아니야. 그냥 싫은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때는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인식도 되고 좋은데 대부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쓰잘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극인이라는 건 새로운 시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내가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도 많이 맡기고요. 그래서 제극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믿고 맡겨요. 뭐 그걸 누구한테 뭐 이야기를 들어서 믿고 맡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믿음직해 보여서 그냥 믿고 맡겨. 마음에 들면. 마음에 마음이야. 들면. 그래서 대단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극이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실수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비용. 뭔가 놀러를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100만 원에 시작했던 게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는 게 제극이에요. 그래서 제극인이라는 거는 정말로 밑도 끝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플랜이 바뀌고 액수가 바뀌고 목표는 그대로 목표만 바뀌어. 가끔 목표도 바뀔 때도 있긴 합니다. 누가 옆에 좀 해줘야 돼. 내가 하던 막 일이 커져. 일이 커져. 100원짜리 사러 갔다가 200만 원. 그게 그러니까 제극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계획의 계획이에요. 무계획의 계획이에요. 집안에 쓰잘데없는 게 너무 많아. 불로 댕기는 것도 비누도 종류별로 한 10대 개씩이 있고 안 쓰는 수건도 온 천지사방에 널려 있고 지가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모르고 그게 제극이. 그나마 재생관이 좀 되면은 정리 정도는 잘해놔. 그래서 제극인이 재생관이 되면은 집안에 창고가 2개씩 있어요. 하도 뭘 많이 쌓아놔가지고. 재생관이 안 돼 있는 제극인은 개판 일부 직전이에요. 널브러져 있어. 근데 재생관은 되니까 정리 정도는 잘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 한 3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물건들이 가득할 거예요, 집안에. 그러다가 한 번씩 다 해가지고 다 나눠줘요. 제극인들은 또 창고 대방출을 해. 가지고 있지는 않아. 어차피 그 1년 있으면 또 쌓일 거거든. 창고 대방출. 또 했어. 그게 제극.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극에는 총체적 낭비. 제왕이 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 사실은. 그 자체로 낭비. 저희 가족이 믿잖아요. 그럼 저도 그러면 일이 커져. 커지지. 막내 살림살이 살때 낮에 갔잖아. 제극이라는 건 즉흥적인 거예요. 즉흥적인 거. 중간에 좋다 그러면은 제극이는 정말로 겁이 없어. 가령 뭐 해외여행 같은 거 가더라도 코스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코스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버리는 게 제극. 더 재밌지 않은데 뭐가 필요하냐니까.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생각 안 해. 근데 제극이는 부자 될 수 없어요. 어쨌든. 제극이는 부자 될 수 없어. 그 돈 모아서 벌써 부자 됐어. 빵꾸가 하나 있어. 혼자. 중도 해지의 왕자입니다. 중도 해지. 우리 이렇게 적금 같은 건 중도 해지하는 거 있죠. 제극이. 잘합니다. 이게 제극인데 이게 도대체가 뭐 제극이 있는 그 자체가 실수라서 정제는 안 그러지. 좀 덜하지. 안 그러지는 않는데 좀 덜하긴 하지. 저희 제국에서 그래서 제극이는 제발 좀 계획대로 하는 게 그게 실수를 줄이는 건데 절대 못하지. 왜 그러냐면 제극인 보고 계획대로 하라 그러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저기 시체 하나 걸어다니는 것 같아.
터득으로 다니는 거 있죠. 그냥 총체적 난국이라고 방법이 없네. 지금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그냥 방법은 그냥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도식은 포기가 너무 빨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에요. 사람이 뭔가 한 가지를 했으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데 도식은 자꾸 중도 포기를 할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 할 만한 정도의 제목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될 만한 감이 아니라는 거 있죠. 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규정해버리는 거 있죠. 이미 그건 내가 못하는 거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내어놓은 결론에 맞추어서 모든 일정을 진행하는 도식. 그래서 도식 같은 경우는 징크스가 너무 심해. 징크스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도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유가 많아.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내 능력 바뀌고 그거는 원래 누가 해야 할 일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너무 역할에 대한 분담이 너무 지나치고 뭐에 대한 변명이 너무 심해. 이게 도식이에요. 그래서 확장성을 막아요. 자기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을 너무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대단히 협소해지죠. 그러니까 모처럼 나한테 온 기회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누가 해도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고 정말로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과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하기에는 너무 도식된 사람들 너무 좋은 거 제시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조건이 좋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골치 아파. 이제 까다롭고 이 인간들 도식된 인간. 도식된 인간은 없네. 없죠 여기 편의는. 저 있지. 아 그래? 어디? 아 6은 도식이네. 육지 도식이네. 10. 그래서 목이 왕해서. 그래도 저것도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딱 정해놨어. 그 이상은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고 그냥 무의식 중에 나는 그 길을 그냥 넘어가기 싫은 거야. 그냥 이유는 없어. 그 좀 해 그러면 아 싫어. 왜 좋은 건데 그냥
아니 나 그 정도 안 돼 그냥. 왜 못해? 할 수 있잖아. 나 그냥 싫어. 그냥 맨날 그냥.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 다음 이 선을 넘으면은 내가 더 감당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못해요. 그래서 도식된 사람들은 항상 나를 뒤에서 비호해주고 뭔가 이렇게 챙겨줄 사람을 찾아. 그 대상이 대체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고 맞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에요. 아버지가 해주진 않잖아. 그러면 그러한 대상들은 없고 자기가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아버지도 괜찮아. 있으면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런 대상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 해보면은 그 사람한테 의지 안 하고도 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동의나 그런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도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못한 거, 내가 뭐 징크스에 걸렸던 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하려고 해요. 또 반대로 하면은 우리 부모가 추천한 거, 내 친구가 추천한 거는 무조건 묻지마로 해요. 또 대충 1억 땡겨와 그러면 그냥 땡겨와. 도식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못 갔거나 못 받거나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게 도식이에요. 도식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누군가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뒤에서 비호를 해주지 않으면은 가장 불안해. 항상 누군가를 찾아요. 그 정신적인 사람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좀비네? 어쨌든 그게 도식이에요. 그래서 도식은 수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수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이것도 방법이 없다 사실은. 이것도 방법이 없다. 도식은 우리가 사람이 뭘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팔자가 있다 그러면 도식은 뭘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발 좀 해. 제발 뭘 좀 하라고. 오늘도 갑작스럽게 삘 꽂혀서 쫓아왔거든. 그래서 망설였을 거야 무지하게. 도식됐으니까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도 괜찮을까? 이 사람이 여기 온 거는 누구를 믿고 온 거예요? 나를 믿고 왔겠지. 나의 강의를 믿고 온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믿고 왔겠지. 도식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아 제가 검증을 몇 번 해보고 왔어요. 뭔 거죠?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써보고. 네. 아 이거 미리 보내봤다고? 아니. 네, 사람들한테 미리 배운 거를 검증해보고 왔어요. 배운 거를? 네. 어떻게 운영하는데? 그 어쨌든 그런 거에 도식이라는 것은 계속 뭔가 검증 안 되고 확인 안 되고 배워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다. 비견을 극하는 것은 이것도 도식하고 좀 비슷하기는 해요. 비견이라는 것은 나의 동료잖아.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이렇게 비호해주고 같이 상의도 하는 사람인데 이 비견을 평관이 극하는 거죠. 이거는
제거돼야 할 비견을 옆에 뒀다라는 이야기인데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는 문제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는. 그래서 비견에 편관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되나? 참 애매하다. 이거는 제거 안 해야 될 대상을 제거한 것도 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을 믿었다는 의미도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의 올인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든지 사람의 올인하는 거 있죠. 누군가에게 올인하는 거. 비견의 편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사람이고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제거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거죠. 그 사람 말이라면은 뭐든지 다 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도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도식하고 근데 도식하고는 다른 건 뭐냐? 도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비견의 편관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지주하고는 다르게 그냥 나와 소통하고 항상 무엇이든지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라는 거지. 이거는 대단히 광범위해요. 이거는 부모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보통 도식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비견의 편관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은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생기는 문제 있죠. 뭔가 그 사람이 요구를 하면은 거부하지 못하고 다들어져서 생기는 문제. 매번 사람한테 당하면서 계속 당해요. 사람한테 울고 사람한테 웃는 게 비견의 편관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한 겁니다. 문제는 올인했다라는 게 문제야. 끝장이 나기 전까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들어가고 두 번째는 2,0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들어가고 나중에 통장에 앵고 나면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보통 시작해야 돼요. 신왕하고 편관이 있으면은 내가 비견을 제거한 거고 신약하고 편관이 있으면은 제거해야 할 대상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신왕하면 해당 사항 없어. 신왕하면 내가 비견을 제거한 거야. 내가 편관을 운용을 하니까. 중화되면 어때요? 중화라니. 중화되면 네? 중화가 되는 중화고는 아무 상관없어. 중화가 뭐 어떤 개념의 중화인데? 신앙하고 편관도 왕하고 신앙하고 그냥 신앙하면 돼. 신앙하면. 이거는 중화란 말이 오랜만에 들어봤어. 갑인생이구나. 보기보다 어리네. 여기까지 가자.
그리고 몇 살이야 가빈이면? 그러네. 가빈이 5인가 4인가. 이제 45도 이제는 다 내 아래구나. 오늘부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 드물어. 이한 동물입니다. 그러네. 내 말 이해되죠? 신약한 그런 평관을 내가 운용하지 못하니까 쉽게 하면 살맞은 인간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신앙하면은 내가 평관을 운용하니까 비견을 살로서 내가 쫓아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 일반적으로 평화는 비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대신 맞아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랑 살을 맞아주는 문제는 그 운에서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살 대신 맞아준다는데 같이 맞아. 그렇죠. 비견이 있어도 비견이 대신 맞아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맞기는 맞지. 같이 맞아. 같이 맞긴 맞는데 같이 맞아. 뭘 대신 맞아도 개뿔. 신이랑 휘어졌어. 같이 맞아. 옆에 같이 맞았어. 같이 맞아. 그거 맞아, 나도 인정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대신 맞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대신 맞지 않아. 같이 맞아. 같이 당해. 그건 그냥 글쟁이들이 만든 이야기야. 아니 씨 호랑이 사람 2명이도 호랑이 나타났으면 앞에 있는 사람만 잡아먹나? 걔 잡아먹을 동안 싹 뛰는 거잖아. 발이 들어서 못 뛰어. 그래서 비견의 평관이라는 거는 딜레마인 것 같아. 평관한테 저 비견이 필요하면서도 저 비견 또 내쳐야 되니까 늘 항상 상처받고. 필요 없는 평관, 필요 없는 비견이. 마음에 위안은 되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비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금전의 문제는 왜 있는 금전의 문제지 뭐 다른 문제 있나? 그래서 좀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매번 당해. 문제는 저 대상이 하나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남편한테도 당하고 형제한테도 당하고 부모한테도 당하고. 근데 그 비견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비견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이성적 판단을 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란 이야기야.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근데 비견의 평가는 항상 앵꼬 날 때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돈 모을만 하면 박살나고 돈 모을만 하면 박살나고. 비견 평가 대부분 신약이잖아.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평관의 비견이야. 너도 어디 가서 뭐 형제들이 돈 달라 그러면 그냥 돈 주래고 안 주기는 개뿔. 아들하고 남편만 빼면 내가 진짜 부자 돼. 그럼 아들 남편이 하는 거지 뭐. 남편을 갖다 주면서 뺏어가지만 아들은 고스란히. 자, 여러분 이제 실수하지 말고 삽시다. 기업법이야, 기업법. 오늘 반성 많이 합시다. 네. 잠 못 자겠네.